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27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16포인트 오르면서 0.5% 상승했고요. 힘차게 올라가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3,300포인트를 드디어 이제 넘었고요. 확실히 이제 고점 부근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점점 이제 바닥을 높여가면서 고점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급도 괜찮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이제 합쳐서 7천억씩 이렇게 매수를 한 것 같고, 코스피가 초반에 이제 강하게 올라갈 듯 하면서 조금 이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것은 아주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377억, 기관이 이제 720억을 매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또 이제 이렇게 하락을 크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 대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도 1000포인트 지키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이 델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이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거는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경기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도 늦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혼돈의 시장이고요, 사실. 하지만 증시는 코스피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다시 이렇게 부각을 받으니 바이오주 혹은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이 뜨겁게 이제 관심을 받는 모습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큰데 지금 오늘 수급은 코스피로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죠. 그게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백신을 무력화시키고 다시 한번 대유행 그런 국면이 찾아왔을 때는 또 작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 그렇게 코로나가 다시 한번 유행을 한다면 지금 금리 인상을커녕 계속해서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거고요. 돈이 계속 풀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뭐 그런 상황도 올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이어질 거니까 웬만하면 이제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진정이 좀 되어야겠지만 너무나도 이제 변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좀 쉽사리 확실하게 긍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촉각을 두고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하락을 해서 1128원이고요. 해외 증시는 모두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이 자, 오늘도 이제 선물 지수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증시가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하죠. 네, 아직까지는 이제 코로나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가 뭐 급격하게 늘어나고 막 대유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또 그렇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계속 치고 나가는데요. 한번 주목해서 보도록 합시다. 코스닥도 지금 바이오주 진단키트 주가 힘을 다시 받는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1450원이죠. 네, 상승해서 43,05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HMM이 상당히 이제 애매한 위치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갔던 참이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반등해줄 적당한 위치에서 반등을 해준 것 같습니다. 61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양운선을 디디면서 반등을 해줬고요. 상당히 그래도 괜찮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1선은 여전히 하락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21선 저항 맞고 좀 이제 중반 이후로는 좀 약세를 띄었는데요. 내일이죠. 네, 다음 주 장도 좀 이제 힘을 좀 내가지고 쌍바닥 형태로 좀 반등을 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뭐 지금은 12 전환 물량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제 전환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슬슬 이제 기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매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포스코, 현대차그룹, HDC 그룹에 어떻게 각각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할 것인지 뭐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사항이 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뭔가 불확실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 이상 지금 상단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고 어느 정도 횡보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HMM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지점에서 신규 매수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막 힘차게 이전처럼 막 올라가지는 못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그런 뉴스가 확실히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요런 바닥 지점은 올 때마다 이제 매수를 좀 하시고, 만약에 이제 요런 라인이 61선이나 이런 의미 있는 라인이 깨졌다고 했을 때는 손절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런 신규 진입을 하실 때는 손절 라인을 정하시고 가는 게 맞고요. 이 아래에서 끌고 오신 분들은 네, 충분히 지금 버틸만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장기적으로 지켜볼만 합니다. 자,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역시나 이제 관망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흠슬라라는 얘기가 이제 거의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그래서 다음 달에도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횡보를 좀 하다가 확실히 이제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갈 것 같고요.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기관이 34,000주 매도했고 외국인이 67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투신이 이제 매도를 좀 했고 연기금도 열심히 이제 매수를 하다가 한 3일 연속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같이 매도를 좀 하고 있네요. 뭐 크게 많이 매도한 게 아니라서 걱정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뭐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직 뭔가 확실한 그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냥 단기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HMM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929만 주로 증가를 좀 했고요. 지금 보시면 6월 24일 날 공매도 거래량이 138만 주로 잡히면서 또다시 공매도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있었을 때는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6월 24일에도 그런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이 늘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금요일에 반등을 해주면서 공매도 거래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의 쇼커버링이 진행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61선이나 그런 양운선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주가가 진행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바닥 라인 그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서 빨리 이제 매각 이슈에 대해서 자리가 좀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차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HMM의 대차 잔고도 여전히 이제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4,500만 주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좀 늘어나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전일 같은 경우는 20만 주 매수로 잡혀 있었고요. 추정 같은 경우에서 이제 또 당일까지 조금 더 늘었고 12.65%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좀 늘린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34만 주 매도해서 20만 주 플러스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서서히 이제 HMM도 지금 시간을 가지고 횡보하는 만큼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확실한 소스가 나왔을 때 불확실성이 해결이 되었을 때 다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뜨겁게 움직이다가 좀 쉬어간 지 이제 거의 한 달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 정도의 한 달 정도의 더 시간을 두고 HMM이 이제 다시 한번 움직이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상 운임 지수 관련해서 또 뉴스가 나왔고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이 7주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을 했고요. 유럽과 호주, 뉴질랜드로 가는 운임이 크게 올랐고 미국 운임은 상대적으로 이제 오름폭이 둔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도 뭐 동부였나요, 서부였나요? 그쪽이 한번 크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게 운임이 매주 종합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HMM의 장기적인 그런 호황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으로 따진다면 실시간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찝찝한 점이 있다면 이제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3차 대유행의 초입기에 직면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서 컨테이너선들이 수출 기업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이제 컨테이너를 많이 내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다시 그런 물류 차질이 생긴다면 SCFI가 또 감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맹목적으로 좀 실적을 증가한다라고 보시고 공격적으로 위험한 구간에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추이는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보시는 게 맞고요. 그때그때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는 좀 지분을 정리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이 경제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 패권 다툼도 하고요. 코로나로부터 이제 회복을 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면서 유동성 장세가 끝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제 코로나19가 반격을 하면서 그 유동성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HMM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가 샜는데요.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한다면 이제 유럽과 이런 지중해 노선이 이제 상승세가 지속을 했고 계속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 지수로 따진다면 네, 4,000포인트가 이제 거의 다 왔죠. 그래서 3,780포인트인데요. 이 대부분의 평가들이 4,000 이상으로 줄곧 이제 상승해서 4,000 이상으로 조만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컨테이너선을 다 소화를 하지 못하고 좀 이제 꽉꽉 차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당연히 잘 나올 것이고요. 3분기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2분기보다 낮아질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로 상승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보다는 이제 HMM은 그 매각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산업은행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좀 초점을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증시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뉴스에 도배되는 것을 보았을 때는 또 바이오주나 진단키트 종목들이 그쪽으로 이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HMM 천천히 지켜볼 거고요. 요 상단에서 계속 주식이 주가가 네, 횡보를 할 것이라고 당분간은 횡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